안녕하세요 여러분, 커들포드샵의 공방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오랜만에, 오늘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그죠? 오늘 대체 공휴일이라서 저도 조금은 한가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네, 햄버거로 아침을 때우고 살찌는 건 알지만 좀 막 부었잖아요, 그죠? 눈 뜨고 버거 먹고 뭐 이렇게 빨래 밀린 거 좀 치워놓고 이러다 보니까는 금세 세상에 얼굴 막 부어가면서 네, 안녕하세요, 써니사이드님. 안 그래도 좀 전에 그 트로펜 뜨신 거 제가 리포스팅을 했다가 지금 라이브를 키느라고 잠깐 지웠는데, 어쨌든 너무 예쁘게 작업하고 계시는 거 봤습니다. 네, 컬러 배색이 투톤으로, 그죠? 여러 톤으로, 그게 아티안 실이었나요? 써니사이드님? 제가 보기에는 그 에코 아닌가요? 메인년이? 시브니츠 에코에다가, 맞나요? 아티안 쓰시는 건가요? 그게 모형인가요? 아니면은, 뭐죠? 메리노 맞나요? 아티안 메리노였나요? 네, 그렇게 쓰시는 것 같던데, 예쁘더라고요. 또 그렇게 여러가지 색상 있는 그 CC로, 컨트라스트 컬러로 그렇게 넣으니까 또 새로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컬러 백색도 참 추천드릴 만한데, 특히나 이거는 그래도 좀 탑 부분밖에 없지만은 올오버로 페어웰이 들어가는 그런 의상에는 그렇게 CC를 여러가지 그 베리게이티드 양으로 쓰면 참 재밌는 배색이 나오고, 일부러 맞추지 않아도, 그죠? 색깔이 변하는 좀 약간 뭐랄까 아티스틱한 그런 느낌의 의상이 나오는데, 일부러 하신 것처럼 여기 색깔이 이렇게 페이드 되는 느낌으로 다른 색깔로 이렇게 변하는 그 느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 사실 제가 라이브 공휴일이기 때문에 빈둥거릴까 하다가, 사실 제가 실이 똑 떨어지는 바람에 어차피 나오는 김에 실을 가지러 어차피 나오는 김에 어차피 해야 되는 F4 라이브 그걸 해보긴 했어요. 네, 지금 아직도 커들포드 워크샵 한창 진행 중입니다. 트로펜으로. 지금 살짝 더워요, 여러분. 제가 지금 F4를 위해서 이걸 입고 왔는데 살짝 더워요. 낮 기온이 아직은 높잖아요, 그죠? 지금 한창 선선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요? 이제 10월이면 한창 추워야 될 것 같은데 춥지 않네요. 왜 이렇게 더운 거죠, 아직도? 가을이 빨리 안 오네요, 생각보다. 아직도 낮에는 반팔을 입고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F4를 위해서, 지금 착샷을 위해서 일단 입고는 왔습니다. 트로펜을 입고는 왔는데 덥네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올겨울 잘 입고 다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만든 F4, 하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트를 뿅뿅 날려주시는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요크 스웨터를 꽤나 만들어 본 것 같으면서도, 이건 약간 제가 그 작품을 고를 때 뭔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찍으면은 저는 요크탑이 뭐 그닥 안 어울리는 체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깨가 좀 넓기 때문에, 어깨가 넓은 사람은 약간 둥그스러운 스타일의 옷을 입어주면은 이렇게 좀 체격이 이렇게 조금 약간 동그랗게 이렇게 돌아오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근데 제가 여기가 수영 선수처럼 쩍 벌어졌어요. 어깨가 뽕을 넣지 않아도 항상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크탑을 입으면은 좀 이렇게 뭔가 체형이 조금 여성적으로 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작업을 요크탑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탑다운 요크탑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런 스웨터, 특히나 요즘 그 디자인들 보시면은 탑다운 요크탑에
모던한 그런 페어에 들어가 있는 탑단 요크탑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만 배색이 들어가고 몸통 바디 부분에는 배색이 없이 소매나 이런데 살짝 포인트가 있는 이런 스타일이 많고,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선셋 하이웨이, 그것도 요크탑이었는데 제가 그걸 입고 착샷을 찍었을 때도 좋아요가 참 많았단 말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제 기억으로는 그 선셋 하이웨이 사진이 가장 좋아요가 많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요크탑이 제가 입었을 때 제 체형에 잘 받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작업은 제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스타일의 선셋 하이웨이 이후에 그런 스타일의 요크탑은 제가 이게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보통은 이제 무늬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나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뭐 이런 거는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컨스트럭션이 요크탑은 은근히 좀 지루한 면이 있어요. 저가 할 때는. 물론 이거는 이제 요번에 워크샵 Making Stories 이슈 6에 여기 커버 페이지에 나오는 요겁니다. 트롯밴. 요 배색은 굉장히 여성스럽고 러블리하지 않나요? 아우, 정말 요 색깔도, 요 색감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여기 똑같이 실린 잡지에 실린 그라스랜드 있죠? 그라스랜드를 제가 그 올드 로즈 로나스 레이시스의 올드 로즈 색깔로 했어요. 약간 핑키한 스타일, 약간 그 빈티지스러운 핑크 색깔 있죠? 그걸로 해가지고 요런 핑키한 색깔을 요거 그라스랜드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난번에 아마 F5 했던 것 같은데 요 작품. 네, 그래서 제가 요 색깔은 조금 다른 스타일, 그리고 요 그라스랜드는 제가 단색으로, 여기 지금 이 의상도 요 샘플도 단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재미있는 배색, 왜냐하면 요크탑은 살짝 그 요즘 현대적인 디자인들이 대부분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죠. 위에만 어떤 그 무늬가 들어가고 배색 무늬가 들어가고 아래쪽은 플레인한 그런 스타일, 가끔 포인트로 여기나 여기 뭐 이렇게 무늬가 살짝 들어가는 정도, 굉장히 뜨기 쉽고 편한 스타일의 디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관계로 조금 재밌는 배색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컨트라스트 컬러를 이렇게 좀 배색의 차이가 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스타일들을 많이 고르는 반면에, 저는 이번에는 약간 톤온톤 스타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또 그린 마니아잖아요. 그래서 초록색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제가 로망으로 가지고 있는 색깔이 뭐냐면은 특히 제가 시브니츠 양을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로망으로 가지고 있는 색상이 코브입니다. 코브. 항상 제가 좋아하는 그 초록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실크 클라우드로 제가 그 코브 색깔을 가져와 봤는데 이 색깔이거든요. 여러분들 화면에는 약간 더 청록색으로 보일 텐데 그거보다 살짝 연한 색깔입니다만은 이 색깔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는 아티안으로 비즈 얀을 넣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움직여야 이 반짝임이 조금 도드라집니다만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입고 있으니까 훨씬 반짝임이 잘 보일 것 같아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좀 멀리 가서 보여야 돼.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보블이 들어가는, 보시면은 보블 스티치가 똥똥똥 들어가고 배색이 네, 비지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두운 색깔이기 때문에 무늬 자체가 많이 드러난다기보다는 반짝임이 조금 포인트입니다. 비지안의 반짝임, 요런 구성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제가 한 번도 시도를 해보질 못했어요. 특히나 완전히 컨트라스트로 막 드러나는 그런 스타일 말고 이렇게 은은하면서도 반짝임이 들어가는, 전체적인 반짝임이 아니라, 그죠? 반짝임이 정말 이뻐요. 그죠? 그라스랜드도 사실
은사가 들어있는, 실제 실버가 들어있는, 반짝임이 있는 그런 색상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반짝임이 있는데, 그 반짝임은 실의 그 파이버에서 빛이 반사되면서 반짝이는 스타일이고, 전체적으로, 왜냐면 이렇게 비즈처럼 반짝임이 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세닌 팔라디움 그 색깔로 했지만은 이 배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면 너무나 뭐랄까 밤의 의상 같은 그런 느낌이 비지안이 아티안의 메리노랑 같이 비지안이 들어간 요거는 BSSL 같아요. BSSL로 들어간 숄이었죠. 요런 식으로 반짝임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요런 식으로 반짝임이 들어가는 실이었는데, 요게 메리노 이름 뭐였죠? 이렇게 이름을 깜빡깜빡할 수가. 제가 나중에 적어 놓을게요. 여기 BSSL은 이게 실크 베이스라서 기모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는 BMS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톤입니다. 보시면은 반짝임이 이거는 BMS로만 만드는 숄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 있죠. 네,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 있고, 요 실을 지금 여기다 같이 CC로 쓴 겁니다. 요 실이 제가 사용한 색상이 요거였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살짝 어두운 색깔로 나오는데 381번 네, Beaded Mohair Sequence라는 실이었고, 물론 이제 요거를 하셔도 되겠지만은 제가 살짝 고민을 했던 부분이 BSSL도 사실 예뻤을 것 같아요. BSSL도 보시면 이게 지금 BSSL입니다. 이거 붙었네. BSSL. 네, 요게 BSSL이에요. 요것도 상당히 예뻤을 것 같아요. 요게 사실은 반짝임은 조금 더 드러나는 편입니다. BSSL이 조금 더. 그래서 요것도 예뻤을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제가 아무래도 초록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요 381번 요거를 따로 챙겨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 2타래를 제가 챙겨놨던 기억이 있는데 2타래를 썼어요. 2타래 하고 조금 남았는데 그 남은 분량이 이 소매 끝을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 소매 끝도 그 똑같은 요런 구성으로 하려고 하면은 3타래가 들었겠죠. 그리고 좀 남았을 테지만은 저는 그냥 여기 2타래에다가 제 사이즈가 기성복으로 하면은 이거는 한 77 사이즈 되지 않을까? 66? 큰 66? 좀 타이트한 스타일로 보자면은 77? 기성복에서 한 이 정도 사이즈 될 텐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 디자인은 요 무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거의 이 소매 이 커프랑 딱 붙어서 들어가는 무늬예요. 근데 제가 사실 요거를 조금 변형을 처음에는 그렇게 떴었는데, 그렇게 떠보니까 이제 조금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옷을 잘 이렇게 걷어서 입거나 이렇게 위로 이렇게 말아서 입는데, 사실 이 버블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걸 걷어버리면 안 보일 테니까. 근데 여기에 딱 붙어 있으면은 걷었을 때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 4cm 정도 위로 무늬를 올렸습니다. 잘라가지고. 무늬를 올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또 BSSL 아니면 BMS 요거를 같이 똑같이 섞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지금 제가 요 본판에 사용한 실이 시브니체 마이라는 실이에요. 요거 지금 요 색깔 그래파이트 색상을 지금 썼는데, 근데 요 실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실입니다. 시브니체에서 가장 오래됐고, 요
마이 전에 사실 출시됐던 베이비 알파카라는 실이 있었어요. 지금은 단종된 지 꽤나 오래된 실입니다. 시분이 초창기에 나왔던 실. 제가 예전에도 그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샘플을 찾지 못했다가 아마 얼마 전에 제가 찾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제가 CV 니트를 사용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아주 초창기에 제가 CV 니트를 정말 좋아하게 된 계기를 준 실이 사실은 요 실이었어요. 요거는 이미 이제 단종이 된 실입니다만 아직도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벌써 되게 오래됐네요. 한 7년 8년 된 것 같은데 이걸 갖고 이제 쌓아놨던 걸 다 쓰고 지금 남은 색깔이 딱 요겁니다만은 요거는 지금 단종됐어요. 베이비 알파카라는 실이었어요. 그리고 요 알파카가 100% 베이비 알파카 실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촉감이 멋진, 진짜 이보다 좋을 순 없는 그런 실이었는데 지금은 이 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한 DK 굵기 정도 되는 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랑 또 비슷한 실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보다 얇은, 아마 그 샘플은 제가 어디다 놔뒀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색깔 두 타리가 남았던 게 있었는데 그 실 다음에 출시된 게 마이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요 지금 베이비 알파카랑 그 다음에 이거보다 얇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다른 실이 있었어요. 그 두 개의 장점만을 뽑아서 출시했던 게 요 마이였거든요. 지금 이 실의 단점이 뭐였냐면은 100% 베이비 알파카다 보니까 특히나 또 DK이고 이러다 보니까 무게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무게감이 조금 단점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요거랑 요 전에 나왔던 실 얇은 핑거링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성분 대비 베이비 알파카랑 또 메리노 이렇게 성분이 이제 합해진 그런 실이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너무 얇았다는 거. 라이트 핑거링이었는데 이 코가 많이 퍼지질 않는 스타일의 실이었어요. 그래서 가볍고 굉장히 얇고 했지만은 코가 잘 퍼지지 않으니까 작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실이었는데 그 두 가지의 장점만을 합해서 나왔던 실이 요 마이였고 그런 단점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무게감은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코가 잘 퍼지는 스타일의 실이 나온 거예요. 요 실 같은 경우에는 그 퍼지지 않는 그 코에 그 스페이싱을 좀 채워주기 위해서 아이코드 형식으로 이렇게 실이 만들어졌던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이전에 나왔던 실을 워낙 좋아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얇은 거를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저 손등에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얇은 거를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실도 참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제가 이제 두 타래가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색색별로 가지고 있었던 그 실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샵을 하지 않았을 당시에 제가 시브니츠를 실을 막 쟁여놓던 시절에 그때 가지고 있었던 실이 아직도 두 타래가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마이는 많은 실들 중에 벌치랑 마이는 제가 정말 언제라도 어떤 작품에라도 썼을 때 만족하는 스타일의 실, 항상 실패가 없고 항상 만족하는 그런 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했지만 그 전에 샘플에서도 참 많이 사용했어요. 이 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요번에 제가 또 한 번 사용해 보기로 한 이유가 특히나 이제 여기 버블 스티치가 들어가잖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코가 잘 퍼지는 성질이니까 이 실이 이렇게 버블 스티치를 넣었을 때 이 버블이 잘 몽글몽글 잘 살아있고 특히나 이제 다 만들고 나면 기모감이 살짝 올라오면서 굉장히 가볍고 맨살에 정말 부드러운 그런 촉감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실키한 베이스랑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페어 아이를 했을 때 텐션 조절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울실 같은 경우에는 신축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어 아이를 하시면은
잘하든 못하든 뭐 어느 정도 그 울 자체의 신축성으로도 블로킹 후에 커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렇게 울이 베이스가 많이 되지 않은 실크 베이스의 실 같은 경우에는 신축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거는 모헤어가 들어가긴 했지만 실 자체에는 신축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이 이렇게 축 처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페어아이를 굉장히 잘 할 줄 알아야지만 예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메인 얀을 이렇게 스티치가 많이 퍼지는 스타일이랑 같이 사용하면은 혹시라도 텐션 조절이 미흡했거나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쫙 그림이 쫙 퍼지지 않을 경우에 그런 공간들에 메인 얀에 이 스티치들이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일을 사용했어요. 사실 이전에 이제 다른 샘플에서도 마일을 이미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특히나 이 샘플에서 마일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었는데, 제가 요 실을 특별히 이렇게 비드 스타일의 배색을 이렇게 넣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들을 살짝 가려주기 위해서 스티치가 잘 퍼지는 스타일의 요 마일을 베이스 얀으로 사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공간이 들뜨지 않잖아요, 그죠? 공간이 많이 들뜨지 않아요. 사실 이게 신축성이 없는 실인데도 베이스가 마이가 같이 들어감으로써 신축성이 잘 살아있고, 다른 울 베이스의 실을 쓰시면은 이 무늬가 훨씬 더 또렷하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그림이 딱 요렇게 이 지그재그 무늬 있죠? 요게 훨씬 더 또렷하게 살아서 나와요. 이 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막 살리기보다는, 그림의 디테일을 살리거나 아웃라인을 살리기보다는 이 반짝임에 중점이 있는 거라서, 보시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간을 메꿔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요 뒤에 공간들은 마이가 다 메우고 있어요. 마이 실들이 메우고 있고, 앞에 그림이 이렇게 반짝임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BMS의 떨어지는 신축성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이 같은 경우, 마이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으니까 신축성도 보완이 되면서 들뜨는 공간들도 다 채우고 있죠. 그림의 아웃라인이 막 살아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반짝임과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그리고 이 버블이 뒤에 그림자가 생길 정도로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막 떠도 버블이 잘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도 제가 넣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실도 무게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퀀스랑 비즈가 함께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감이 있어요. 두 타래를 쓰시면은 지금 이게 한 타래가 50g이니까 100g의 무게가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마이실 자체가 굉장히 가볍지만 이 자체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편물 자체가 밑으로 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늬가 위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닥 처짐이 없지만, 여기에다가 만약에 비즈안을 섞어주게 되면은 이게 무게감 때문에 이렇게 오므라드는 형태로 많이 처질 거예요. 밑으로 약간 추분 모양이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이렇게 처지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블로킹으로 좀 조절이 되고 텐션으로도 바늘 사이즈로도 조절은 할 수 있지만 결국 입다 보면은 그 무게감 때문에 이게 조금 처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감안해서 여기는 이 메인 얀하고 똑같은 재질의 마이에다가 근데 사실은 요거랑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보시면 색깔이 거의 비슷하죠?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이 피오드라는 색상을 선택을 했는데, 이거 자체는 이 실이랑 색상 차이가 많이 드러나요. 그죠? 이게 훨씬 옅어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실크 클라우드 코브 색상, 요거 조금 더 진한 색이거든요. 요거를 물감처럼 이렇게 섞은 거예요. 합사를 해서 여기다가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두 개의 색상이 합쳐진 게 소매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합사로 물감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때 가장 좋은 구성이 이렇게 모헤어 실크 클라우드의 모헤어 스타일에다가 베이스얀, 이거는 꼭 마일 필요가 없지만 어떤 실이라도 베이스얀이랑 색깔이 살짝 다른 거를 섞어주면 물감처럼 색감이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샘플을, 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샘플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 샘플, 요 스워치 샘플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얀은 이 회색입니다. 회색에다가 이 실크 클라우드를 각각의 여러가지 색을 조합해가지고 어떤 톤이 나오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팔레트예요. 보이죠? 여기에 지금 다 실크 클라우드 색깔만 다른 겁니다. 네. 이렇게 다르게 하면은 다른 색깔이 나오는, 이것도 지금 두 가지 색깔이 합해진 거예요. 훨씬 요 원래 메인얀보다는 살짝 옅어지는 색깔로 나오는 거죠. 지금 요것도 다른 색깔, 요것도 다른 색깔. 지금 화면에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물감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그래서 베이스얀이 어떤 색깔이든지 간에 실크 클라우드로 물감처럼 색깔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조절을 해준 거예요. 지금 거의 비슷해졌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트러펜을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 본 바로는 거의 제가 튜토리얼 지금 워크샵으로 아직도 만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 트러펜 같은 경우에는 이 무늬도 굉장히 쉽고, 예전에 제 기억에 이런 비슷한 스타일의 선셋 하이웨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훨씬 그거보다 많이 걸렸던 게, 이 차트 자체가 조금 더 색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채로웠고 그랬기 때문에 예전에 선셋 하이웨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는데, 요거는 이 무늬가 워낙 간단했고 배색도 굉장히 간단했고 시간이 걸렸던 부분은 요 버블이었던 것 같아요. 버블 만드는데 시간이 살짝 걸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디자인의 장점은 넥밴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거는 앞뒤 구분이 없어요. 이 스웨터는. 예, 앞뒤 구분이 없기 때문에 뜨기가 굉장히 편해요. 물론 저는 특히나 요즘 모던 디자인에서 요크 스웨터 디자인에서 앞뒤 구분이 좀 있죠. D를 높게 만들어서 앞뒤 구분을 이렇게 주는 스타일이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뒤 구분이 없어도 자연적으로 조금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보시면은 앞에가 살짝 더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보통은 제가 이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조금 불편해요. 앞뒤 구분이 없으면은 입을 때 이 목이 약간 높은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근데 요거는 이 무늬가 밑으로까지 잘 이어지면서 그런 부분을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뒤 구분이 없지만 입었을 때 앞뒤 구분이 없는 다른 스타일의 요크보다는 조금 더 편한 장점이 있고, 뜨실 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넥밴드부터 시작하니까 나중에 코를 픽업하거나 다시 또 넥밴드를 만들거나 코를 세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그냥 위에서부터 쭉 뜨면은 한 번에 완성이 되는 스타일이에요. 편합니다. 편해. 그래서 제가 한 튜토리얼 영상을 만들면서도 한 7, 8일 안에 이게 끝났던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끝났던 거. 정말 생각외로 조금 더 기간을 둬도 됐을 텐데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부분은 이 트러펜 스웨터는 정말 빠르게 예쁜 스웨터 입고 싶다, 빠르게 예쁜 배색 스웨터 입어보고 싶다, 그리고 무늬가 너무 막 튀거나 굉장히 화려하거나, 이건 비지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포인트를 딱 살려서 뒀으니까 그렇게까지 막 무슨 반무대 의상 같진 않잖아요. 반짝임이 살짝 있을 뿐이고, 만약에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줬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뭔가가 막 들어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부담이 좀 별로 없어요. 시중에 있는 것 같은 시중에 그 로드샵에서나 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면서도 이 무늬 자체가 어떤 특별한 모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하학적 무늬죠. 그러니까 세련된 맛도 좀 있고 질리지도 않고 이런 스타일인데 굉장히 빨리 뜰 수 있으니까
그리고 초보에게 굉장히 권장할 만한 그런 패턴입니다. 굉장히 옵션이 많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사이즈별로 이 계산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 단이랑 이제 스티치 계산한 거를 사이즈별로 나눠놨는데, 요렇게 나눠가지고 패턴을 쓰는 것은 사실 패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귀찮은 일이에요. 요렇게 쓴다는 거는 각각의 그 사이즈마다의 그 길이감을 일일이 계산해서 그 부분들을 다 따로따로 명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한꺼번에 이제 요런 거를 써줄 때는 길이를 보통 많이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몇 센치 떠라, 뭐 몇 단어 떴을 때 몇 센치인지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패턴을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는데, 그런 걸 배제하고 여기는 단수로 다 사이즈마다 패턴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작가가 다 게이지 계산을 사이즈별로 해놨다는 거죠. 이게 좋은 점은 초보에게는 굉장히 좋은 패턴이에요. 왜냐면은 몇 센치인지 사실 초보들은 감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정확하게 재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초보 니터들은 입었다 벗었다를 굉장히 반복하면서 답다운 스웨터를 뜨기 마련인데, 이 패턴은 단수가 굉장히 잘 구분되어 있어요. 이미 계산된 사이즈별 단수가. 그러니까 패턴만을 따라가더라도 거의 실패 없는 그런 비율이 나옵니다. 옷 자체가. 그러니까 초보에게는 굉장히 좋은 패턴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계산을 할 줄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 실이 원작 게이지랑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원작 게이지랑 거의 비슷했는데 로 게이지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이게 스티치가 좀 퍼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로 게이지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나서 이 소매를 이 패턴대로 하지 않았어요.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일반적인 패턴에서는 단수로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뭐 몇 센치까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경험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기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수별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초보 같은 경우에는 이 치수랑 게이지랑 이런 걸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단수로 나와 있는 게 편하단 말이죠.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죠? 몇 단 뜨고 몇 번 줄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는 게 편하잖아요. 이 패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님들이 뜨시기에는 굉장히 편한 패턴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 처음에는 패턴대로 떴다가 나중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본 결과 로 게이지가 차이가 많이 나서 오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소매가 제가 이 패턴을 단수를 따라가면은 소매가 너무 길어져요. 무늬도 이만큼 내려오고. 그래서 제가 잘랐습니다. 자르고 패턴을 살짝 고쳐서 무늬를 올렸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게이지 계산을 좀 하셔야겠죠. 로 게이지를 계산해가지고 자기의 사용하는 실의 로 게이지랑 계산해가지고 그 줄임의 구간을 또 좀 나누셔야 됩니다. 줄임의 구간을 조금 다르게 하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쪽 팔을 이만큼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게이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잘랐어요. 그냥 자르고 대신 무늬를 고친 거예요. 무늬의 숫자랑 코스를 고쳐서 길이를 조절했고 올렸는데, 처음부터 슬리브를 만들기 전 상태라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중급자 이상 되시는 분이라면은 이 부분은 이제 로 게이지를 체크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초보님들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패턴에 나와 있는 단수를 따라가셔도, 왜냐면 사이즈별로 굉장히 상세하게 단수가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감도 거의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패턴 옵션에 보시면은 굳이 여기 부분은 무늬를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떠도 관계는 없고, 이 계산 여기 보시면 이건 줄임이 있는 소매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요즘 스타일에 약간 볼륨 스타일 이런 소매들도 많잖아요. 얼마든지 이 단수 계산 어렵고 아니면 했을 때 조금 길어지는 것 같고 중간에 그만하고 싶고 뭐 이럴 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초보님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어렵거나 하실 때는 볼륨 스타일의 소매도 얼마든지 제작이 가능하죠. 코스가 아무리 많아도 바늘 사이즈를 확 줄이거나 마지막 단에 코스를 확 줄여서
약간 볼록하면서도 밑에 이렇게 약간 통이 긴 그런 스타일의 소매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굉장히 보편적인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줄어든 형식의 이런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네. 만약에 그런 게 힘드시다면은 약간 스타일리시하게 블룬 스타일로도 만들 수가 있죠. 여기 옵션에는 보시면은 요 배색이 있고 없고 차이, 그걸로 지금 소매가 되어 있어요. 밑에 보시면 무늬 없이 요 무늬가 지금 여기의 무늬랑 똑같아요. 소매도 동일하고 이렇게 무늬가 똑같이 잡혀 있어서 통일감이 되는 스타일의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위에서부터 한 번에 쭉 뜨고 바느질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 바느질 할 게. 저 같은 경우는 잘랐기 때문에 바느질을 했지만 그냥 패턴대로 뜨신다면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한 번에 쭉 완성이 되는 너무나 쉬운 패턴이고, 그렇게 쉬운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건 굉장히 손기술이 많이 들어갔을 거야 하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이런 버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늬, 빗살 무늬 이런 것들도 그렇고 쭉 내려가는 모양이 마치 이 패턴의 노트에 보시면, 디자이너 노트에 보시면 이거 빗방울이 창문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죠. 빗방울이 맺힌 듯한 창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자잘한 손기술들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뜨개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본다면 와,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그러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아닌가. 그리고 평상시에 입고 다니기에도 너무 괜찮은 그런 스웨터가 아닌가 싶어요. 막페어아일이 굉장히 고급지게 많이 들어간 옷은 보기에는 굉장히 예쁘지만은 가끔은 이게 맞춰입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무늬 때문에. 뭐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게 어떤 모양을 따라서 낸 무늬라든지 이러면은 약간 맞춰입기 힘든 부분이 있기도 한데, 요거는 보시다시피 저는 그냥 정장 바지에다 입었거든요. 뭐 청바지에다 입으셔도 될 거고, 전 정장 바지에 입었는데 뭐 어디에다 입어도 그죠? 예쁘게 이거 뭐 그냥 오피스 룩으로도 괜찮지 않나요? 정장 바지 하나에다가 지금 색깔을 보자면 약간 백바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스커트에다가 그죠? 오피스 룩으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편해 보이고 그러면서도 단정해 보이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일리 니트웨어로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 제가 2개 다 만들어 봤잖아요. 이슈 6에서는 제가 눈독 들인 패턴이 한 4개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커버 디자인이었고, 그 다음에 그라스랜드. 그라스랜드는 사실 이 패턴보다는 살짝 난이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편해요. 편하면서도 유니크한 스타일의 앞에 레이스 패널만 딱 들어가는, 그죠? 그렇게 예쁜, 제가 한동안 또 잘 입고 다녔어요. 그게 반팔이라서 지금 입기 딱 좋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그라스랜드도. 그리고 제가 여기에 패턴에서 하나 더 만들어 보고 싶은, 지금 2개가 더 마음에 있긴 한데, 시간이 된다면은 지금 아직도 워크샵에서 튜토리얼 영상을 편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제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 이겁니다. 요 모자. 이 모자가 너무 탐이 나요. 이것도 만들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양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메이킹 스토리스에서는 양말을 만들어 보질 않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댄싱 스카이스라는 요 양말 탐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의 경험상 진짜 예쁜 양말은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제 물론 이 양말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 예쁠 테긴 한데, 전 오늘 트러플 카스톤 헤어, 근데 금방 뜨실 겁니다, 여러분. 마스페이스님, 네, 굉장히 빨리 뜨실 거예요. 오늘 카스톤 하시면 며칠 내로 입으실 겁니다. 여기에 다른 그 초록색 양말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양말 디자인 요번에는 3개인가 실려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 오리지라는 디자인 요 디자인이 사실 저는 굉장히 끌립니다. 양말을 뜬다면.
요 노트에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여기 지금 요 부분 그 번개를 표현한 케이블 모양, 뭔가 이 카프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양말이라는 게 무늬가 막 들어있으면은 실내에서 벗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무늬가 안 보여요. 신발을 신고 있으면은 보이는 부분은 사실 요 카프거든요. 카프가 굉장히 길지 않은 이상 한 요 정도는 보이고, 요렇게 밑에 내려가는 스니커 스타일을 신으면은 요것만 딱 보이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키포인트라서 요 무늬 굉장히 예쁘다 생각이 듭니다. 요 케이블 굉장히 예뻐요, 제 눈에는. 근데 또 이 무늬를 자세히 그 차트를 봤는데 모자로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매칭 모자, 양말 세트 너무 예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양말도 굉장히 탐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번 메이킹 스토리스 이슈 6는 진짜 제가 떠보고 싶은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댄싱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좀 주저하는 면이 있어요. 예쁘긴 한데 요 양말 같은 경우에는 빨리 뜰 거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 무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요 그 차트만 이용하면은 얼마든지 모자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 케이블을 조금 살려가지고 위로 만나는 스타일 차트를 반대로 뜨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매칭 모자를 뜰 거라면 요 케이블 차트를 반대로 뜨시면 위에서부터 아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차트 위로 가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되 줄임을 해놓고 코스를 맞춰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면은 케이블이 반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모자가 이렇게 케이블이 밑으로 퍼지면서 이 번개 스타일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굉장히 이 차트가 무늬를 내보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변형을 해보기가. 그래서 모자랑 같이 해도 이쁘겠다. 또 똑같은 이유로 장갑으로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세트를 만들기에 굉장히 쉬운 패턴이에요. 이 오리지라는 차트가 들어있는 이 양말. 그러니까 양말과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이 카프 부분이 그렇게 들어가면서 위로 보시면은 요렇게 무늬를 살릴 수도 있고 카프에 만들 수도 있고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무늬를 반대로 한다면 엄지손가락까지 쭉, 엄지가 아니구나,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 이 케이블을 쭉 올릴 수도 있을 거고, 뭐 옵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모자로 한다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차트를 반대로 떠서 코를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코스를 맞춘 다음 차트를 리피트를 맞춘 다음에 밑으로 쭉 케이블을 늘려서 마지막 이 벌어지는 모양에서 밑에 고무단에 들어가는 거죠. 줄을 맞춰서. 이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매칭 스타일 이쁘겠다. 물론 이 패턴 자체에 그게 다 매칭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차트 보시면은 코스도 굉장히 작고 변형하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원한다면은 장갑으로 한다면은 얀오버를 몇 개 넣어도 되지 않을까. 라인만 들어가는 부분에 양쪽에 얀오버를 넣으면 케이블이랑 얀오버랑 같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스타일,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차트, 오리지 차트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물론 양말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매칭 세트로 만들기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개 떠보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이 모자 같은 거, Among the Trees라는 요 모자는 제가 사실 이제 모자가 다 어두운 색깔밖에 없어요. 조금 화려한 색깔이 있다면 빨간색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크림 색깔 모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왠지 이 사진을 보고 요 크림 색깔이 너무 끌리는 거예요. 저는 크림 계열의 모자가 없는데, 한 번도 흰색으로 모자를 쓸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요거 보면서 약간, 흰색 모자 한번 써보고 싶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 무늬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끌리는, 제가 모자는 대부분 검정색 아니면 밤색 이게 많은데,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케이블 모자 안 떠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끌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요 두 가지 패턴, 요 메이킹 스토리스에서 입맛을 쩝쩝 다시고 있어요. 예전에 지나간 패턴 집들 가끔씩 이렇게 둘러볼 때마다 아 이거 내 버킷리스트에 있었지 이런 패턴들이 아직도 많은데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이 레인 이슈 5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거 가리고 자 보시면은 요 이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 이슈에서 워크숍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워크숍 구성이 아니었어요. 저희 샵에서 하는 게 그냥 거의 제가 샘플을 만들어서 여러분 보실 수 있게 시를 어떤 시를 선택하는지 여러분들 투표를 받아서 만드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이슈 5에서 제가 2개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워크숍에서 그때는 튜토리얼도 워크숍에서 튜토리얼을 그렇게 많이 보여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 구간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 여기서 뭘 만들었던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완성을 바로 했었고 그 다음에 투표가 많이 나왔던 게 이 로타라는 이 커버 페이지에 있는 이 드레스였어요. 이 드레스가 그때 선정이 됐었는데 제가 이거는 고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울 베이스에 이런 실로 만든다면은 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았는데 이게 반팔이고 드레스다 보니까 저는 여름이나 가을에 입을 수 있는 간절기 웨어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실을 그때 아마 라방에서 같이 고르면서 트위드로 만들면 어떨까 트위드가 아니라 트위그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벌써 한 2년 반 되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이제 윗부분 탑 부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게 드레스다 보니까 그렇게 긴 스타일은 아닌데 코스트가 그래도 좀 돼요. 아마 제가 2년 반 전에는 지금처럼 살이 많이 찌질 않아가지고 이걸 지금 다 완성하고 나면 타이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 정도의 몸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가 상당히 되는데 이게 제가 그 당시에 골랐던 이 실 트위그 요겁니다. 요 실 이게 성분이 46% 린넨, 42% 실크, 12% 울 이래서 거의 린넨의 느낌이 이렇게 사각사각 살결에 닿는 느낌이 사각사각 거리는 살에 붙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실이에요. 거의 여름이나 간절기에 쓸 수 있는 그런 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완전 여름에도 입을 수 있게 만들려고 이거를 썼는데 아무래도 여름에 맨살에 입어야겠다는 생각에 이게 비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안에 뭔가를 입긴 할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좀 비치는 감이 있거든요 이게 약간. 그래도 제가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이거는 듬성듬성 떠줄 때 예쁜 실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너무 비치면 안에 뭔가를 입어야 되면 여름엔 덥잖아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만들어서 이 드레스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제가 바늘을 무려 2.5를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이 길이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너무 지루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의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입으면 무릎이 정도까지 내려올 그런 드레스예요. 레깅스나 이런 거 뭐 신고 입으면 되지 않을까? 아직도 이제 이 밑에 반 부분을 제가 조금 길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 무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요 뒤에 보시면은 빗살 무늬 있죠? 이게 약간 언밸런스 스타일로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이런 스타일로 들어있는데 제가 집에 패턴집을 가지고 다닌 게 아니라서 이거를 패턴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밑에를. 그래서 길이를 상당히 길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을 굉장히 길게 해가지고 무릎 위까지 아직도 만들고 있는데, 원래 이제 패턴을 보시면 이 길이가 이 정도 길이는 아니거든요. 지금 한참 전에 마인드풀을 해야 되는 길인데 저는 요걸 조금 더 길게 늘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거의 지금 한 6cm, 7cm 가까이 뜨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길게 해서 그냥 무릎 위에까지 기장을 만들어 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것이 이제 끝을 보려나 봅니다. 지금 밑에 요 단을 만들고 나면은 이제 소매, 그리고 이제 앞섭이, 이게 조금 약간 특이한 것이, 이 앞섭이 크로스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거 바느질을 안 한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보일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크로스 돼서 이렇게 접혀야 되는 거예요. 꼬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스타일이라서 사실 보시면은 이 밑에 치마 이 부분이 코스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특히나 제가 2.5mm 바늘로 촘촘하게 뜨려고 하다 보니까 코스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아, 이거 어느 세월에 다 뜨나 이러면서 아직도 뜨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지금은 무릎 위까지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블로킹하고 이렇게 처지게 만들면은 길이감이 이 정도 되니까, 보이죠? 길이감이 이 정도 되니까 입을만 하지 않을까? 레깅스랑 뭐 아니면은 셔츠 같은 거 입고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 길이를 조금만 더 길게 해서, 모르겠어요. 너무 성급하게 길이를 줄였나? 근데 도저히 2년 반 동안 이 바늘에 이제 걸려놓고 나니까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이거를 걸어놓기가 좀 그렇다. 이제 빨리 좀 어떻게 좀 마무리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에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앞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살짝 이 앞에 단이 또 집히는 게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패턴 기억이 잘 안 나서 아마 이 앞에 단이 뭔가가 집히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걸 다 넣어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분들 만드신 걸 보니까 단추도 넣으셨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단추도 넣고. 근데 이제 여기 오리지널 패턴은 단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크를 달아줄까? 근데 안에 그냥 후크 있죠? 후크를 달아줄까? 이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는. 제가 지금 패턴이 기억이 안 나서 집에 가서 패턴을 보면서 이 앞에 앞섭을 어떻게 해줄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건 언제 입어보는 건가 이러면서 지금 거의 2년 반이 다 돼가네.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샘플은 트위그라는 실을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던 샘플이기는 해요. 네, 굉장히 이게 찰랑찰랑거리고 약간 무게감도 있으면서 린넨 같은 질감인데 이 안에 실크랑 울이 들어있기 때문에 뻣뻣하지 않거든요. 거의 약간 뭐랄까 사각사각거린다 그럴까? 살짝 드레이핑도 있으면서 블로킹 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을.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촘촘하게 2.5mm를 떴기 때문에 물론 살짝 비칠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은 그렇게까지 많이 비치는 스타일은 아닌데, 원래는 이 실이 많이 비치는 좀 약간 듬성듬성하게 떠야지 훨씬 예쁘게 나오는 스타일의 실이기는 해요. 이거는 거의 막 천을 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촘촘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냥 웬만하면은 맨살에 입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뜨긴 합니다만은, 트위그라는 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던 실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로타라는 패턴 지금도 이 라벨리 페이지, 프로젝트 페이지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작업을 계속해가지고 완성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 앞부분에 이 접히는 부분이 있죠. 이 위에 부분에 여러가지 스타일을 많이 시도하신 분들이 종류별로 있어가지고 보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SNS 같은데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리본을 묶으신 분도 있었는데, 제가 본 것 중에는 리본도 이뻤던 것 같아요. 리본을 이제 제가 봤던 게, 아마 그 분들이 그 리본을 넣으신 분의 것을 보고 따라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본 한 개는 천으로 된 리본을 구멍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묶는 스타일이어서, 그것도 너무 예뻤어요. 약간 스카프 같은 걸로
근데 그 SNS 그 페이지가 어떨 때는 보이고 어떨 때는 안 보이던데. 레블레이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작품이 제가 본 거는 요 앞섭을 밑에 구멍을 내가지고 이쪽에도 구멍을 내고 이쪽에도 구멍을 내고 이렇게 스카프 같이 약간 넓은 직사각형 모양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타이 매듯이 이렇게 리본을 축 처지게 해놨는데 그것도 예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섭에다가 아이코드 자체를 끝에를 매달아서 그러니까 요 단을 주어서 아이코드를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여미는 스타일도 있었어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살짝 공간이 뜨면서 일부러 살짝 비치는 효과를 낸 것처럼 그렇게 만든 스타일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게 간간히 아직도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나간 작품 저가 또 언제 한 번은 손대지 않았던 지나간 컬렉션들 한번 둘러보면서 이런 작품들을 같이 만들어보는 워크샵이나 함트나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칼 뭐 이런 것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특히나 저희 샵에는 컬렉션으로 계속 나올 때마다 정기 구매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스타일도 지나간 컬렉션에서 다시 한번 지나간 작품 돌아보기 이런 것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라방 끝나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소식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은 10월 29일날 도서가 하나 발간됩니다. 레인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그 비라 발라마키 맞으신가요? 그 이름이 스트라이프스라는 책. 네, 비라 발라마키 님의 도서 20가지 패턴. 제가 아마 그 스토리에 어제 밤에 올렸던 것 같아요. 지금 몇몇 분이 예약을 주셨는데 이 도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양말 도서 52 weeks of shows, 52 weeks of socks 이것처럼 무게감이 상당히 있는 책인데다가 이거는 또 약간 더 두꺼워요. 왜냐면 의상 패턴이 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두꺼운 데다가 무게감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도서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저희 샵에서는 1차 예약 구매로 끝일 것 같아요. 이 도서는. 그리고 굉장히 소량만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무게 때문에. 특히나 요번 그 기간이 10월 29일이라는 것 때문에 이 기간이 조금 애매한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웬만하면은 그 출간일에 맞춰서 도서를 발송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도서들이랑 같이 오는 게 아니라 요 도서만 따로 받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기간이 딱 애매한 기간이어가지고 11월이 넘어가고 나면은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 도서를 같이 좀 들어오기가 편한데 요 출간일이 10월 29일은 조금 애매모호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따로 하다 보니까 배송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요번에는 소량으로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커들포드 샵에서 스트라이프스 도서 구매하실 분들 예약 구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커들포드 샵에서 스트라이프스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디지털 프린트가 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서로만 만나실 수 있는 거지만 이분의 라벨리 페이지에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작품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분 인터뷰도 한번 소개해드렸고 읽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분의 작품 그 다음에 이분의 그 기록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드린 적이 있죠. 굉장히 선이 예쁜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패턴즈 특히나 이 스트랩스는 그 선이랑 텍스처에 관한 것이 주제가 되는 그런 도서입니다. 이분이 또 인터프리테이션스에도 호일 로카텔리님하고 같이 컬래버레이션을 하시는 작가님이기 때문에 워낙에 출간하시는 도서가 많고 정말 뜨개로 나와 있는 대부분의 잡지에 다 출간하셨어요. 이분은 초빙 작가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레인에서
물론 이제 앞으로의 또 다른 출간되는 도서들도 기대되는 것들이 조금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 또 다른 양말 이런 것들도 있고, 다른 출판사에서도 또 그 레인처럼 이렇게 어떤 주제 하나를 묶어 큰 이런 컬렉션 도서집을 내는 곳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계획 잡혀 있는 디자이너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도서들이 종종 많이 나올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도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소장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나오는 의상들도 물론 예쁘긴 한데, 이분의 작품은 어떤 한 가지 특정 의상이 예뻐서 구매하는 패턴집은 아닐 거예요. 이 도서는 이거는 그냥 소장 가치로서,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는 20개 패턴 중에 6개가 의상 작품이고 3개인가가 가디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6개가 숄인데, 이분이 굉장히 좀 강점이 있는 분야가 숄이에요. 사실 숄이긴 한데 막 화려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선을 살린 그런 숄들, 배색도 굉장히 뭐랄까 모던한 스타일, 깨끗한 스타일, 이런 배색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여러가지 도서에서 제가 이분이 출간하셨던 콜라보 도서나 잡지를 다 수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집 도서의 일부로 저도 이 도서를 소장하게 될 거라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추천드리는 도서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뭐 물론 거기도 드레스도 있고 다른 좀 라인이 예쁜 독특한 스트라이프 모양의 그런 의상들이 줄을 이루기는 하는데, 이거를 굳이 이 중에 하나만을 만들어 봐야지 이런 거보다는 이분의 스타일을 보기 위한 작품집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히나 숄 같은 경우, 저는 의상보다는, 물론 이제 거기 표지를 보시면은 의상이 메인입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숄의 컬러감, 이거가 조금 더 기대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면 지금 사진이 다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씩 보여주는 사진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부분 컷을 보시면은, 이 배색 자체가 굉장히 깔끔한 걸 보실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반달 모양 숄? 요런 것들이, 굉장히 예쁜 라인을 가진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숄들 디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조금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번에 스트라이프스 커들포드샵에서 예약 구매하시면 10월 29일 출간일이고요. 출간일에 맞춰서 배송을 드립니다. 요번에는 소량이고요. 요번 한 번만 할 거예요. 이분 도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인터프리테이션 저희가 늘 들어오고 있는데, 항상 수량을 작게 잡아요. 이분 도서 같은 경우에. 진짜, 이분 도서집을 수집하시는 분층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도서를 가지고 온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약간 이 도서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분 도서는 수량을 많이 잡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고 오는 게, 수입하는 게 배보다 배꼽인, 그런 도서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오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저도 소장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저처럼 수집하시는 분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분의 작품집은 아무따 가지시는 분. 그러니까 뭐 안에 뭐가 들어있던, 일단 이분이 쓴 도서는 무조건 구매하시는 분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똑같은 이유일 거예요. 저랑 같은 이유로 아마 수집하시는 걸 거예요. 제가 이분 작품집을 다 가지고 있는 거는 딱 그 이유입니다. 딱 그 이유. 그리고 이제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 콜라보레이션 하셨던 많은 디자인들이 있는데, 그걸 비교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으로 보시면 예전 작품들이 약간 이분 작품은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예전 작품이네 라는 느낌이 그닥 없어요.
그래서 약간 타임리스 피스를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 소장 도서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색 라인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깨끗한 컬러감이랑 깨끗한 그 모양을 내기 위한 중간중간의 기법을 여러 가지 패턴에서 보기가 굉장히 좋은 디자이너예요. 그닥 어려운 기술을 쓰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기술이 패턴 부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시라고 수집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걸 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강추드려요. 네. 요번에 스트라이프스는 한 번만 입고가 될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레인에서는 이분 그 작품집도 뭐 2차, 3차 이런 식으로 인쇄를 찍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명히 인기가 있을 거고 금방 품절나는 샵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또 없어가지고 한참 지난 다음에 한 1년 지난 다음에 또 다시 뭐 재인쇄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가격이 또 올라간다든지. 예전에 그 52 Weeks of Shorts가 52 Weeks of Socks 같은 경우에는 가격 편차가 중간에 있었어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뭐든지 첫 번째 인쇄가 가장 괜찮다는 거 여러분.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커즐포드샵 지금 예약 주문 받고 있고요. 죄송하지만 요거는 진짜 소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29일까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배송이나 인쇄를 미리 계획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량은 벌써 마감이 됐어요. 지금 찜해 두시는 분들은 아마 29일날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요 도서 같은 경우는 2차 입고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초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F5 라이브를 보여드렸고요. 남은 공휴일 여러분 집에서 또 편안하게 휴식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 여러분 쉬엄쉬엄 하면서 뜨개질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여러가지 팁들 올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뭐 하고 있냐면은 제가 이제 뜨개 노트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예전에 이제 한국에 올 때 그거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왔어요. 일부를 가지고 왔고 아주 오래된 것들은 지금은 없는데 이제 호주에 아직도 있고 일부는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일부는 가지고 왔는데 이 뜨개 노트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가끔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찾아보기 위해서 옛날에 제가 그림으로만 패턴을 디자인해 놨던 것들 중에 완성하지 못한 것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뒤져보는데 노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워크숍을 갈 때마다 새 노트를 들고 다녔거든요. 항상. 이건 좀 되게 안 좋은 버릇인 것 같아요. 준비성이 없어가지고 항상 갈 때마다 새 거를 들고 다녔는데 그때마다 여기저기에 그 워크숍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물 막 이런 것들이 막 여기저기 막 꼽혀있고 붙어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그 워크숍에서 들었던 내용,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뭐, 그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을 막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당시에도 그냥 거의, 필기였어요. 저희는. 저희 시대는. 10년 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년도 훨씬 더 된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노트가 다 손으로 쓴 거가 대부분이고 인쇄물을 받으면은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한 장을 더 여분으로 이제 해서 넣어둔 그런 노트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필요하거나 생각나거나 다시 보고 싶은 걸 찾으려고 그러면 계속 뒤져야 되는 거, 페이지마다. 이게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노트라고 해서 늘 보는 건 아닌데 예전에 했던 작품에 뭐 바늘 사이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예전에 갔던 워크숍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싶어서 뒤지려고 하면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한참 뒤져야 돼서
그래서 제가 노트를 지금 이제 이렇게 타이핑 해가지고 전자화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전자화하면은 문서를 보관을 파일 형식으로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찾고 싶은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것만 찾으면은 몇 페이지에 어딘지 쭉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노트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모든 거를 다 파일화 하진 않잖아요. 다 타이핑해야 되고 테이블도 넣어야 되고 막, 그때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사진으로도 찍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긴 한데,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이제 제가 또 지나간 거지만은 수업에 이런 부분도 가미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몇몇 정말 초보들한테 필요한 정보, 제가 워크숍을 일일이 다니면서 들었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워크숍 그 프린트물 있잖아요. 거기서 정리했던 것들, 이런 거에서 몇 개를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보시면은 테이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정보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게 정보를 찾아보시면은 사실 너무 많으면 어떤 거가 쓰기 좋은지, 정말로 필요한 정보가 뭔지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노트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이제 노트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디지털화하라고 권하고 싶네요. 해보니까 손으로만 쓰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이제 손으로 쓰는 거는 이제 갖고 다니면서 프로젝트 노트는 손으로 쓰는 것도 괜찮은데, 중요한 이론 같은 거는 사실 손으로 해놓으면은 저처럼 어디에 뭐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사 다니면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파일화 하거나 사진으로 보관하시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런 작업을 하면서 몇몇 제가 테이블 작업한 게 있어요. 표 같은 거, 사이즈 표 이런 거 있죠? 요번에 여러 가지 컨스트럭션 그걸 다 정리를 했는데, 요번에 요 트러팬이 요크다 보니까 요크 사이즈 테이블 이런 것도 제가 정리해 놓은 것 중에 일부를, 그 테이블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테이블 엄청 많아요, 종류가.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번역한 거를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가끔 제가 시간이 될 때 번역할 수 있으면, 컴퓨터 앞에 어차피 앉아 있으니까 그럴 때 인스타그램에 작은 테이블들이나 제 노트, 이건 제 개인 노트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막 들쑥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다 제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10년 전에부터 그런 노트들이 있었지만 이 기본적인 것들이 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이 이론 자체가 변할 수는 없어요. 마치 의상에 그 구멍이 이렇게 팔 있어야 되고 목 있어야 되고 몸통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거 자체가 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유행은 그때그때 변할 수 있어도 이론 자체가 막 달라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익혔던 그런 정보들을 제가 정리해서 가끔씩 인스타그램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되게 초보이신 분들이 그 노트 자체를 처음부터 중요하다거나 완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나면은 이 자료가 되게 짧지만 필요한 것만 적어놨구나 하는 거를 언젠가 느끼시게 될 때가 있을 거야. 물론 제가 노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제가 수업에 또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완전히 초보이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일 거고요. 어느 정도 뜨개질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필요하신 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올려드릴 테니까 인스타그램에 보시면은 저장 기능이 있어요. 이건 제가 물론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수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중간중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고, 막상 노트 자체는 굉장히 포인트만 적혀 있지만 여기에는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함께 하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수업에는 들어가지만 내용을 어느 정도 뜨개를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딱 보기만 해도 이 치수나 이런 것들, 뭐 퍼센타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의상을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도움이 되실 테지만, 얼마 전에 이제 워크샵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계산을 비율로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퍼센타일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빨리 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형을 하던, 디자인을 하던, 그래서 이런 퍼센타일들이나 이런 거를 보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건 또 외우기도 좋아서, 물론 이제 노트에 필기를 해 놓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실 때는 계산을 하셔야 되지만, 이게 일일이 공식을 봐야 되는 것 이외에도 그런 공식이 없더라도 퍼센타일로 계산하면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패턴 자체가 있으면 퍼센타일로 계산하시면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패턴이 있는 경우에 변형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뜨개 하시는 분이나 샘플 하시는 분들은 요게 중심이에요. 그죠? 자기가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지 않는 이상.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그런 포인트들을 알고 있으면 변형이 빨리 할 수 있어요. 미리 패턴을 보고 어떤 부분을 변형할지도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인스타그램 보시면 저장 기능이 있죠?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시태그를 아마 뜨개질 공방장 뜨개 노트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모아놓을 계획입니다. 몇몇 하는 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스타그램 포스팅들 저장하셔서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노트들을 제가 지금 정리해서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물론 이제 수업도 하지만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뭐랄까, 가끔 답답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혼자서 독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수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주변에 잘 하시는 강사님이 있거나 이러면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제 물론 이제 첫째는 오프라인이 좋겠지만 요즘 같은 때는 또 오프라인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 시대고 이러니까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그런 거 많이 참여해 보시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뭐가 됐든 해본 사람이 안 해본 사람보단 나아요. 그러니까 경험상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다고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단지 뭐가 필요한지 이 부분은 잘 알고 고르시면 좋겠어요. 요즘 워낙 그런 클래스들이 많잖아요.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거 잘 알고 고르시면 좋겠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른단 말이죠. 이런 노트를 보시면서 내가 이걸 이해하나, 이 포인트만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아나, 이걸 보시면은 어떤 거를 내가 배워야 되는지도 여러분들 아마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런 수업을 찾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핵심 노트 가끔씩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다 노트에다 기록했던 내용이니까 도움이 되실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장 기능 인스타그램에서 활용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즐거운 뜨개 이야기 하러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남은 공휴일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